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 김동률입니다. 2013년 올해는 유엔이 정한 물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을 보존하고 또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대한민국 물 지킴이 물 박사로서 국내 수질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키스터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규홍 박사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규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박사님 무슨 댁에서 물은 어떤 물을 마시나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만들어서 먹자는 주장인데 네. 그 아이들이 그 적응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수돗물을 못 마시고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해 대한민국 공학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을 받으셨는데 오로지 물 연구만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늦었지만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한국공학상이라는 것은 이제 매 경년제로 이제 크게 해서 이제 그 전체 공학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1구는 이제 전기 전자, 2구는 이제 기계 금속, 3구는 이제 화공 식품, 4구는 에너지 환경 건축 토목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경년에 이제 경년제로 그 선정을 하는데 3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군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 때문에 상을 받으신 거군요. 네, 오로지 저는 뭐 쭉 그 83년도에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물을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동양에서는 뭐 노자의 도돌경에 보면 물이 곧 상선약수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 만물의 척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인간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긴 하지만은 원래는 특히 유엔이 정한 물해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현재 80개국이 물 부족 국가고 또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인 10억 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조차도 심각한 물 국가,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연간 그 비 내리는 평균 강수량은 세계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1270mm, 1년에 연간 한 1270mm 정도 내리고요. 세계 평균이 한 980mm 정도 돼서 한 300mm 정도를 우리가 더 많이 오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지형이 이 산 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내리는 물을 그 보관할 수 있는 그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여름에 6월부터 9월까지 그 집중적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제 물이 바다로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한 3위, 방글라데시, 대만, 한국 정도로 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유엔에서 이제 그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구 1인당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평균 1인당 한 1,4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순위를 매기면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이제 유엔에서의 발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무슨 80년 만에 가뭄이다 그런 보고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어릴 때 계곡에서 맥을 감고 그랬지만 지금 고향에 가면 대부분 계곡이나 산천에 물이 말랐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물 전공자로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강우량이 옛날보다는 조금 뭐 줄었다는 그런 그 이제 기후의 어떤 변화도 조금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을 하면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물의 순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곡이나 이런 쪽에 물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질 못하고 그냥 밑에서 필요한 수요 차원에서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물 개발을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량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쉬운 얘기로 대중가요 가사 같은 것도 보면은 무슨 산골짜기 물이 말라서 고향에 가보면은 메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뭐 깊은 계곡에 절에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옛날에 흐르던 계곡의 물들이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천이나 하천의 건천화라 그러는데요.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을 쓰면 그것을 이제 허들의 물로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인구가 좀 적고 또 산업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쓰는 데서 물을 버려도 계곡에서 물을 쓰고 버리고 또 위에 산간지역에서 물을 써도 버려도 그것이 이제 오염이 별로 되지 않고 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류 지역에다가 하수관을 다 매립을 해서 이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하류의 방류를 하게 됨으로써 해서 이제 하천에 흐르는 물들이 없어지고 이제 이 밑에 부분에 하류 부분에는 이제 오염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중류의 하류에서 그 물을 처리해서 다시 상류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실정입니다. 네.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긴 하지만 좀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안 박사님께서는 평생토록 오염된 폐수나 오염수를 생활수나 아니면 일급수로 바꾸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한강 상류 팔당댐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오염돼 있는데 그게 깨끗이 정화돼서 수돗물로 공급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폐수를 1급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더러운 물이 맑아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저희가 오염된 물 속에는 보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오염된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이로 해서 그것을 이제 미생물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분해된 이제 오염 물질들을 다시 이제 우리 나노 사이즈의 공급이 있는 멤브레인, 분리막. 저희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신장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그러한 나노 사이즈의 아주 작은 미세한 공국이 있는 막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처리 공법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된 물도 이제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수준의 1급수 수준까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이른바 지하 안반수, 1100m 밑에서 뽑은 지하 안반수 하고 질이 퀄리티가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서는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소독을 또 해야 되죠. 네. 소독을 하고 그 아주 그 또 미량 물질들을 한 번 더 이제 저 역삼투하기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해서 그 먹을 수 있는 물 수준까지 이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우리 지하 안반수에 비교해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은 이제 그 하수를 네. 폐수를 처리해서 만든 물이다. 이러한 그 어떤 심리적인 네. 인식 때문에 이제 그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전시라든가 네. 이제 극한 상황 때는 실질적으로 개발한 장치로 그 물을 마십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질을 볼 때 어떤 게 좋으냐? 네. 지하 안반수는 이제 그 자연적인 그 이제 안반에 있던 그 미네랄들이 네. 이제 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수질을 분석해 보면 이제 지역마다 네. 다르겠지만 지하 안반수하고의 그 수질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물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더욱 드는데,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물같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성격이 너무 유하면 물 같다든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물에 몰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그 어떤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물이 신체에서 이제 되게 이제 뇌 부분은 한 85%, 또 이제 우리 그냥 전체적인 신체의 한 70%, 75% 이상 물이 차지하고, 또 저희 제 집사람이 이제 그 70년대 미국에 유학하기 직전에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탈수병에 대한 걸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그 인구의 그 과밀도와 이러한 문제로서 이제 그 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그럼 그것이 우리 수원에 우리는 이제 취약한 게 지금 우리의 그 용수를 대개 이제 지표수, 이제 댐을 그러니까 흐르는 하천을 댐을 막아서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쉽게 오염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물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 또 일본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산치수가 이런 행정이나 정치행위의 전부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물 행정이라든지 이런 물 관련 정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또 이제 건설부로 바뀌었나요? 거기서 이제 70년대 초부터 이제 하천의 댐을 막아서 이제 광역 상수도라는 것을 보급을 했죠. 그것이 이제 팔당호 수도권에 물을 공급을 하고, 또 이제 충청권에 대청호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량과 수질을 다 이제 관리를 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낙동강 패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수질 관리와 일부 상하수도 사업 자체를 이제 환경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광역 상수도는 또 이쪽 그 국토해양부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점은 이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환경 용량을 갖다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수질의 어떤 그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이나 어떤 음영수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까지 같이 또 짓고 계획을 하고 지으면서 그런 데서 조금 그 좀 이 정책의 혼선이 개발과 보호가 동시에 그렇죠. 이루어지는 예. 좀 불균형이 있군요. 네. 그러면서 사각지대인 이제 물의 어떤 그 수질이라든가 네. 물의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산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도서 지역과 산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그 좋고 건강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굉장히 완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물 행정, 물 정책은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쉽게 한 지금 관점에서는 한 80점 정도?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 90점, 100점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저기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좀 네. 그 탈피하고 네. 허심탄회하게 이제 그 물 관리를 네. 수량과 수질, 네.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네.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또 이제 일본 같은 나라도 그런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이나 이런 네. 때 너무 개발 위주로만 정책을 몰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런 쪽들을 좀 한번 심층 있게 네.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물이 참으로 중요하다 점점 느끼게 되는데 혹시 댁에서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박사님 댁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할 때는 합성세제를 쓰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물값이 너무 쌉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물값이 너무 싸니까 네. 이 저희 집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일반인들이 그 물을 너무 쉽게 네. 너무 이제 그 소비하는 입장인데 이걸 네. 하나의 그 재화제로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물값이 어느 정도 싸냐면 우리 한 일본에 비하면 한 2분의 1, 네. 독일이 한 7분의 1, 네. 뭐 이런 영국이 한 6분의 1 정도로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이제 물값을 저걸 하는데 네. 그러한 쪽에서 물값을 좀 현실화시키면 네. 이제 물을 소비를 하게 되면 네. 자연히 이것이 어떤 형태로도 이제 오염으로 네.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큰 저거는 없고 이제 그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에서 이제 이 플라스틱 펫병 같은 거 네. 넣어서 이제 저기 네. 소위 말해서 그 저기 세척할 때 그 양을 네. 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제는 이제 뭐 요새는 전부 자연 세제니까 네. 가급적 이제 자연 세제를 쓰되 이제 네. 최소한도로 쓰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 수거를 해서 네. 이제 많은 것들을 네. 이제 좀 재활용하고 이러한 네.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 이제 하천이 정말 과거보다는 물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수질 개선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거로 보십니까? 저희가 그 90년대 이후로 그 상당히 이 하수나 폐수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수질의 하천이나 호수의 그 수질 개선 효과는 우리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녹조 같이 이러한 그 소위 이 질소나 인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은 이제 소위가 이제 우리 그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소위 어떤 오염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제 네. 산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이제 강우시에 이제 씻겨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포인트가 아닌 B점 남 포인트 소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하천에 씻겨 들어오고 또 우리는 댐들이 막아놔서 그 유역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많이 씻겨 들어오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그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그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 시대가 정말 물이 오히려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쓰듯 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은 좀 폐기될 때가 왔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앞으로 물 연구를 하시면서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꿈이 있다면은 이게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그 물의 그 양과 질 면에서는 그래도 그 어떻게 좀 상당히 그 좀 행복스럽게 태어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한 약 200만 명, 1년에 200만 명 정도의 그 어린아이들이 물로 인해서 물의 어떤 오염이라든가 물의 건강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수질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에 피해도 겪었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기술을 이전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건강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물 박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물을 물 쓰듯 쓰면 안 된다. 이거 하나는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환경 오염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물도 이제는 언제든 고갈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